학원조합한테 제안을 할게요. 이와 같이 엄청난 손해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14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년 내가 3개월 더 연장해 드릴게요. 12월 14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다고 현금 청산까지 완료한다고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다고 약속하면 약속 지금 하고 그걸 어떻게 보장하고 못 지킬 때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지금 조합장 소건조합원이 수고스럽게 해임 총회 안 해도 될 만큼 조합장 부조합장 내일부로 자진 사퇴할게요. 네? 내년 그러니까 아주 자진 사퇴 빨리 돌아서 소송 알아서 진두지휘하고. 뭐 어떻게 책임진다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세요? 자 여기 근데 마저 부탁하면 이걸 하면요 제가 청산금을 조합한테 기부를 할게요. 35억일지 40억일지 이건 내가 내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내게 하자는 거 아니고 정말로 뭔가 탐구가 돼. 지금은 전부 다 각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문자 넣고 방해하고 못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책임 안 져요 나중에. 자 정말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나 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건 조합원들이 볼 때 자신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현금 청산 조합에 그냥 기부할게요. 이걸만 해주시면. 그리고 지금 김석중 조합장하고 저는 자진 사퇴할게요. 내일부로.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이걸 못 주면 그것도 3개월에 더 줬는데 이걸 못 한다 할 때 그 손해에 대해서는 호금 변호사나 아니면 그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건지만 확실하게 해준다면 내가 볼 때는 소론 다 필요 없어요. 다 드릴게요. 저는 뭐 사실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를 제가 20억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근저당 설정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한영기 조합원님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는 게 저에 대해서 뭐 예전에 뭐 창호 브로커랑 관련됐다고 해서 뭐 고소 고발하신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아니 오케이 지금 번점 자 잠깐만 이제 마저 내가 할게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는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죠. 내년 3개월 더 줘서 11월 15일까지 진짜 지금 나는 너무나 오늘 그래도 호금 변호사 정도라면 대면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겠구나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손해배상도 손해액 산정도 완전히 숫자를 딱 2억이라는 맞춰놓고 손해배상을 갖다가 이놈한테 9억, 이놈한테 16억, 이놈한테 5억 이렇게 해서 맞출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했고요. 상상을 못 했고.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이 진짜 저게 뭐지? 이라고 믿을 사람, 양쪽 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합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믿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제안을 호건조합원은 받아서 호건조합은 이끌어서 내년 11월 14일까지 하면 그나마 약간의 손해는 있지만 큰 손해는 없어요. 근데 그 손해는 내가 한 30몇 억짜리 후보가 30몇 억 이 현금 청산금을 조합에 기부를 하면 그 손해는 메꿔져요. 자,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조합을 다 맡아서 내년 11월 14일까지 현금 청산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를 마무리를 해주겠다 하면 우리 그만둔다고요. 그리고 현금 청산금 반환할 거고. 자, 그러면 최소한 이 손해가 한 40억, 50억, 60억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못 지켰어. 다 넘겨줬는데 못 지켜서 그러면 진짜 호금 변호사 뭔가 담보해서 오케이 지금 합의하고 내일 조합장하고 이렇게 다 합의서 쓰고 조합장 모르다고 하면 정말 조합원들은 믿을 거예요. 호금 변호사를 믿을 거고. 뭐 조합원 지위를 개인 간에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60억 말씀하신 것도 결국 한원기 조합원님이 말씀하신 그 계산 산식이었는데 그중에 일본 좀 틀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금액이 가장 일부가 틀렸다고요? 제가 계산식이요? 15%요. 도정법 15%로 계산하신 부분들이 그 부분이랑 사실은 그 등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손해액의 큰 부분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한영기 조합원님에 대한 청산금 이자가 계속 붙는다. 15%로 붙는다. 그리고 등기가 이전 등기가 늦어짐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좋아요. 그게 15% 붙는다. 그 15%를 극단적으로 5% 낮춘다고 해서 전체 수익금의 몇 억 차이 나요? 한 1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자, 그럼 60 몇 억에서 10억 차이 난다. 자, 그러면 그래도 50 몇 억 손해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다. 손해배상으로 몇십억 갖다 집어넣어놓고. 왜냐하면 보세요. 이걸 보시는 조합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한영기 조합원님이 소를 취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를 제기를 해서, 예? 소를 제기를 해서 3년, 4년 끈다. 만약 끌어서 조합에 손해를 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한테 손해배상을 그리고 실제로 아니, 한 재판에서 결국 졌어. 그러면 아니, 저한테 조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 재판을 지연이라는 게 네. 그렇게 눈에 보이게 손해배상을 당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멍청하게. 아니, 그건 진짜 또 어린애 가지고 지금 토론한다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지금 사건 진행을 보면 정당한 서울행정법 보면 권리행사가- 잠깐 봐보세요. 네. 서울행정법으로 사건을 최근에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1년 6개월은 무조건 갑니다. 개인적인 사건도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런데 밀려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증인만도 몇 명은 확실하게 불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증인만도. 왜 내가 못했는지 조합장 나와야 될 거고, 이 대의원이나 조합원 중에 그건 나와야 될 거고, 예? 이거 1년 이상 간다? 그거 자신 있으면 이거 하라니까. 내가 40억 드리겠다니까. 제가 그 소송을 동당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뭘 정확하게 조합원들한테 믿을 만한 뭔가를 해주란 말입니다. 내가 40억을 내드리듯이. 아니, 그 말로만 하면 조합장 다 내줬는데.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는 그건? 조합장 내준다는 그런 것도 반갑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의견서 하나 쓰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의견서가 하는데 잘못된 의견서를 쓰면 손해배상 잠깐만요. 치는 게 기본적입니다. 의견을 법조인이 전문가로서 의견 하나를 밝힌 것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거에서 나는 뭐 조합 대표가 취하하고 무슨 내가 사퇴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게 1,000억이 날지 2천억이 날지.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아까 무슨 신의 측에 기해서 제한한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개연성이 겉히 증명을 가지고 계속 계산을 짜맞추는 듯한 얘기를 하면 이게말로 현혹시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그 전부 일반 분양자 전원이 그 소재기를 한다는 거는 그 개연성은 높습니까? 일반 조합 분양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관련 없고요. 가처분에서 잠깐만.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 명시적인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본 대형 노품의 김현장이고 광장이고 한 명도 이 처리에 대해서 하도 호건 변호사가 자신 있게 얘기하길래 저도 알아볼 만큼 대형 로펌에 다 진짜 알아봤어요. 대형 노품 다 알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재판 하나 안 거치고 인정한다? 그게 말이 굉장히 됩니까? 소초구청의 그렇죠? 변호사들도 전문 변호사들 인정하고 관리처분인가 분명히 인정 안 할 거고 이전 곳이 안 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보시면 1심 패소 조합이 1심 패소 광장에서 받은 의견이시죠? 예. 조합이 1심 패소, 2심 패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확정돼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뭐 대법원 파기환송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거의 뭐 그런 사례 별로 아니 파기환송 아니고 대법원의 사형 판결. 파- 그런데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 살인쟁 좀 잠깐 보세요. 제 차례니까. 이게 제가 4월 1일 날 이제 뭐 현금 청산제를 냈는데 이게 8월 달하고 9월 달 8월 23일이에요. 조합원들. 이런 설문지를 받았어요. 저기 보면 거의 허건 뭐 변호사님. 저기 내용을 보면 예. 뭐 아니 그런데 이제서 제가 현금 청산하는 거 알았습니까? 이번 부조합장 선출할 때 이미 허금 변호사 저때 다 알았고요. 예? 아니 저거 몰랐다고요? 허금 변호사는 제가 배달 아니 저걸 알았지만 저거 관련해서 현금 청산을 그때 그 분양계약 시기에 분양계약 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 안 한지는 몰랐죠 당연히. 아니 지금 현금 청산을 요구했다라고 현금 청산을 해줘야 되는 말행을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데 아니 조합원님이 그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조합원주의를 유지시키자는 얘기 내용 아니잖아요. 저게 아니 저게 아니, 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내가 4월 1일 날 지금 현재가 아니라 청산을 그 당시에 이렇게 현금 청산을 요구를 하는데 저게 무슨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법적인 의미가 의미를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니 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우리 허건 변호사님도 지금 잠깐만. 저거를 이 한영기 조합원이 지금 현금 청산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영기 조합원이 떠나면 조합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겠습니까? 잡아야 됩니까? 그 선물을 했는데 전체 조합원의 64%가 전체 조합원의 64%가 네. 저렇게 찬성해서 절대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 비대가 얘기하는 사회나 이런 것들도 하도록 해야 된다. 64%였어요. 네. 대의원은 70몇 프로고요. 네. 네. 저렇게 조합원이 잡았어요. 그런데 저기다가 김석중 조합장한테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뭐 6억 5천을 갖다 손해배상 저게 잡는 저게 무슨 야. 의미가 있습니까 저게? 저거는 그냥 조합에서 일하시라 그런 뜻 아닙니까? 뭐 조합원지 현금 청산을 하지 말라고 한 거라니까요. 아니 저게 저거 법원에도 아니, 내셨. 저 내용을 아니, 보고서 아니, 그런 얘기예요. 법원에도 내셨잖아요. 조합원들의 총의를 기초로 집행부가 물론 조합 집행부는 자기적인 판단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업무 집행을 하면 됩니다. 고유 권한에 따라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듣고 거기에 기초해서 어떤 집행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배임죄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요? 네. 저는 심지어는 조합원 총회를 거친다고 해도 조합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배임이 배제되거나 그거 그렇지 않아요.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주주총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일반적인 네?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걸 뭘 그렇습니까? 왜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를 거쳤다 해서 배임의 범위가 반드시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있을 뿐이지. 최근 주주총회는- 총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총회 자, 개정받아서 했는데 한 건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잠깐만. 판례 아니 그 개건축 조합에서 잠깐 그 한 건이나 제출해 보세요. 재건축 조합이든 하나만 예를 일반 들겠습니다. 민사적인 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허건 변호사님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지, 조합장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바프 1차에서 200억 주지도 않아야 되던 200억을 인센티브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배임이겠네요. 자 심지어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아서 파기환송심에서 약 70몇 억만 지급해도 된다라고 하는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에서.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얼마 받았냐? 103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행부 다 배임이네요? 조합원들 다 배임이네요? 제가 그 신반포 1차 같은 아니, 경우에는 아니, 또 아니, 하지 말라고. 아니 사실관계를 재건축 모르는 조합의 사실관계가 얘기를 너무 지금 집중해. 조합에. 아니, 간단한 사실관계 그 전 않습니까? 단계부터 시작해서 돈을 뭐 주지도 않아도 되는데 103억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킨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합원 총회에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배임입니까? 이게 무효를 받았습니까? 대법원 워낙 좋아하니까 대법원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까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3억만 주면 된다라고 약 73억 정도만 주면 된다라고 파기환송심 1심, 2심, 3심 다시 항소심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불구하고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103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에 내가 슛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효력이 없다. 오케이. 유효하다 판단 받았습니다. 51부에. 아 진짜 더 이상 뭐 내가 볼 때는 얘기해봐야 아무리 하시죠. 진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